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1.2도, 장수 1.4도, 전주 4.5도 등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가운데 한낮에도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고 휴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북대 교수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들이 총장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모했냐는 건데요. 경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전북대 한 교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교수가 돕던 총장 후보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현직 교수 2명과 퇴직 교수 1명까지 모두 4명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특정 후보의 비위 의혹을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 등에게 전파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5명 모두 현재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들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과의 관련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현직 교수를 이미 지난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나머지 전현직 교수 4명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김경감도 재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대 교수들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의 오염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설 등록을 받아준 광주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매섭게 비판했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임실군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민심이 광주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600여 명의 주민들은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을 받아준 광주시 행정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안방과 같은 5.5 상류의 중금속 오염토양을 천장을 허가한 이용섭 광주시장을 실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읍 주민들 역시 광주시가 모순된 법을 알고도 악용했다며 등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모순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염 토양 정화 사업 등록 허가를 해준 이용섭 시장님은 알고도 죄를 지은 집회 중간 추신한 광주시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지만 대처기는 앞으로 환경부와 건익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더욱 강력히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의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업체 등록 취소와 오염토양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수리한 사면 ENT의 토양 정화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광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해당 업체 측은 수질오염 차단 시설을 갖추는 등 모든 불안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름 없는 농민과 장터의 상인들. 전북의 만세운동에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었던 주축은 바로 근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군산 3호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은 미국인 전킨 선교사 부부가 세운 군산 영명학교였습니다.
영명학교와 지금은 영광역으로 이름이 바뀐 멜본딘 여학교, 구암교회 신도들이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임실 오수 만세운동은 지금의 초등학교인 오수 보통학교 교사 이광수 선생과 어린 학생들이 맨 처음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이 당시 그 주도적인 만세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른들에게 3월 23일 만세운동의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서 전주 만세운동의 주축도 전주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신흥학교 학생이던 김점세 선생은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시위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김점세 선생은 1년을 복역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져 19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군들한테 나눠주면서 만세를 주동하고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이제 필경은 이놈 순서한테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군산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 전주 신흥학교는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10년 문을 닫은 이 역사를 사실 학교 12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00년 전 만세운동의 뜨거운 함성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일치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 확대입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통합하고 대입 전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의 중심은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입시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교 교육 파행의 근본적 원인인 수능 체제의 변경안도 제시했습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자격 고사화를 고려하고 선다형이 아닌 논서술식 수능의 도입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점제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대입제도도 거기에 걸맞춰서 가게 될 때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되어온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사들과 교육감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대입제도 개선안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대입제도 그리고 현재 있는 대입제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정말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앞으로 2차 심층 연구를 통해 올해 말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학 입시 전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논의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만들기로 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협력업체 50개도 입주시킨다는 계획인데 직접 고용 인원만 17,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용인에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공장 총량제에 따라 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해달라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생산단지 유치에 나섰던 충남 등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수도권 기업은 2016년 8곳, 2017년 6곳에 그쳤다가 지난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용인의 산업단지 조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전북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려는 기업마다 수도권 투자 허용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당초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기업 투자가 다시 수도권에만 몰릴 거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에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이 준공됐습니다. 고창군은 전통시장 특화 먹거리로 바지락 라면을 선보였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유리벽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온기 가득 머금은 토마토는 무게를 더해갑니다. 모두 62억 원을 들여 1.6헥타르에 걸쳐 지어진 진안고원 스마트팜 유리온실은 최첨단 양액 재배 시설과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한 해 토마토 640톤을 생산해 11억 원의 조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팜 영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바지락 산지 고창군이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 먹거리 바지락 라면을 선보였습니다. 반나절 이상 해감한 바지락을 듬뿍 넣고 삶아내 칼칼하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꾸준한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특산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부안군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태료를 물리기 전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소통알림이는 이미 6천 명이 신청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찾아가는 주민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이동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4월부터는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방하는 벽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주시 금암동 한 버스 정류장에 김현미 장관을 처형하라는 내용의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의 벽보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벽보를 확보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역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처로 전락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라도 건설교통국장 출신이 연달아 사장으로 선임됐고 이번 사장 공모에도 퇴직한 국장이 단독으로 응모했다며 조만간 있을 전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지역에 만연해 있는 관료 중심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교통약자 콜택시 표준배차 시스템이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표준배차 시스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이용을 신청하고 배차를 받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배차로 운행 횟수가 늘고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